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3급 한자 3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가공인급수 3급이고요. 3과에 사회, 정치, 경제와 관련된 한자들이 나옵니다. 한자 교육 진흥의 교재를 활용할 거고요. 3과에 총 60자가 나오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3부에서 배우실 한자 20자는 권면할장, 베풀장, 거스를적, 도둑적, 조정정, 끌제, 조세조, 자리좌, 중걸준, 조카질, 도울찬, 비책, 꾀책, 넓힐척, 첩첩, 갑치, 물가포, 법헌, 저물론, 구들화 이렇게 20자 배우시겠습니다. 20자를 천천히 설명한 후에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 권면하다, 칭찬하다 장단제 한자를 보시면 위에 장수장에 큰 데가 결합한 한자예요. 장수에게 큰 일을 하게끔 도와준다거나 권장할 때 힘껏 해라 라고 하면서 큰 대자를 초과한 한자가 되겠죠. 장학금 할 때 장자라든지 권장도사 할 때 쓰는 장자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장수장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베풀장, 벌릴장인데 벌릴장이 좀 쉽죠? 벌리다라는 말 자체가 활을 길게 당긴다는 뜻이어서 당길장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 일단 베풀다, 벌리다 또는 성시장이라고도 보셔도 되는 한자입니다. 일단은 한자의 유래는 벌리다가 맞겠고요. 주장하다, 긴장하다 해서 뭔가를 늘리는 행위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여기서 특이하게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성씨씨로 보시기 딱 좋은 한자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본저라는 한자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냐? 땅을 상징하는 한의를 쓰고요. 그 땅에 이건 나무 뿌리를 상징합니다. 성씨씨는 나무 뿌리를 본뜬 한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태어나느냐 뿌리를 찾아 올라가니까 성씨씨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다면 나무가 쉽게 죽지 않겠죠. 그래서 근본이 된다는 뜻을 쓰고 앞에다 손수를 써서 근본적으로 막아서 없애다 라는 뜻에서 막아보다 거슬러 보다 라고 해서 순리대로 하는 것을 자른다거나 뭔가를 막아서 저지하는 행동을 쓸 때 쓰는 한자인데요. 단어를 보시면 저항하다든지 저당답히다라든지 이런 한자로 쓰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막아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둑을 보실게요. 앞에 있는 한자가 재물을 상징하고 뒤에 있는 한자는 오랑캐를 상징해서 오랑캐라는 말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쌈도 잘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특히 이건 오랑캐 융이라는 한자여서 중국이 자기 나라를 최고의 중심지 나라로 보고 서쪽 오랑캐를 다 융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동쪽 오랑캐에서 동이족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오랑캐가 재물을 훔쳐가는 약탈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둑이라고 할 때 도적이라 산적이다 해적이다 할 때 쓰는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개패에 융자를 써서 재물을 약탈해가는 나쁜 사람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조정정, 법정정을 좀 보시는데 길게 걸을 임과 짊어질 임자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이거는 책받침하고 상당히 비슷한 한자인데 책받침은 빨리 움직이다지만 길게 걸을 임자는 천천히 가다라는 한자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아래는 원래 북방 임자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 할 때 9번째 북방 임자인데요. 여기서는 짊어질 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비 사이다 삐친 별이 그 짐을 상징하는 한자여서 선비가 아주 힘든 짊어진 책임감 뭐 이런 걸로 써서 짊어질 임을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맡은 짊어지는 일을 천천히 해 나가다 이루어 가다 라고 해서 길게 걸은 일을 행동을
표현하는 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에서 일을 짊어진 책임진 일을 하다. 그다음 뭐 법정에서 어떤 것을 쉬다 그러면 휴정 이럴 때 쓰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이 정자는 위에다 이렇게 집엄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자가 되죠. 집들정, 가정할 때 쓰는. 그래서 정발음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자는 발음 역할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오롯이라는 한자가 시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와 결합하면 제 발음하는 거 아시죠? 제목제도 그랬고 뚝제도 그랬고 그래서 손수자에다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끌어와서 제시하고 제안하고 제의하고 그래서 옳다는 것을 건의할 때만 쓰는 한자입니다. 나쁜 것을 권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걸 권할 때 그래서 끌제 옳다는 것을 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세금하고 관련된 한자는 이렇게 벼와 곡식을 들어가게 됩니다. 곡식이라는 한자 자체가 옛날 세금이기 때문에 벼를 계속 내다. 그래서 곡물로 또 내는 것이 세금입니다. 한 번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철마다 내기 때문에 또 차라는 한자를 썼고 어느 책 보면 세금을 이렇게 그 쌀가마니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세를 내는 행위고 조세 이렇게 빌려온다는 뜻이고 자리라는 것을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앉을 자를 잘 보시면 사람 두 명이 있는데 땅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철푸석하고 앉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잘 앉을 만한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좌석을 만들었고 임금님이 앉는 옥좌가 됩니다. 자리에 아주 높임말이 돼버렸죠. 우리도 버스를 탈 때 그냥 타는 버스하고 좌석 버스하고 가격이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중걸주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포인트입니다. 얘가 들어가면 거의 고맙게 다 준발음을 하는데요. 사람인자를 쓰고 준자를 써서 걸어가는 사람이고 이 아랫부분이 천천히 걷다라는 부수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천히 걷는데도 남들하고 달라 보여요. 우리 왜 멋진 연예인들 보면 남자들이 슈트 쫙 입고 모델처럼 걷는데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팬들을 향해서 손을 젓는 순간 모두 다 깍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수하다, 준엄하다, 잘생겼다, 뭐 걷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담인데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기고 예쁘고 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정말 잘생긴 사람들은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독화지를 보시는데 먼저 발음 체크하셔야 됩니다. 발음 체크하시고 여자에다가 이를지인데 이를지라는 말은 어디 도착하다는 뜻이거든요. 도착하다. 내가 관직의 명을 받아서 궁궐에 입궐한다거나 그다음에 수도로 가게 되면 자기의 식구들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식구들을 데려갈 때 우리가 조카라는 게 내 형제자매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자매의 자녀들을 좀 데리고 갑니다. 이 특히 여자 그 조카를 데려가는데 이 여자 조카가 혹 임금의 눈에 들어서 후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주 잘 보이고자 하는 그 귀족의 후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 조카를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이를 지자가 이르다 도착하다를 써서 데려가는 사람, 질부, 질려, 조카 며느리, 조카 딸 이럴 때 쓰는 한자라고 합니다. 실 발음이나 지 발음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많은 한자예요. 잘못 읽을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했던 얘기 잘 기억해서 외우세요.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도와줬다는 얘기는 나도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도와줄 때 내가 선뜻 누가 뭘하지 않고 먼저 재물을 갖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선을 두 개나 썼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했다는 뜻이 되고 내가 찬성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찬성이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이런 말로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돕다, 찬성하다. 이렇게 해서 앞에 말씀원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찬성할 찬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칭찬할 찬. 그래서 같이 쓰는 한 찬자라는 거.
돈하고 관련된 한자가 또 나왔어요. 뒤에 책임책, 이번 파트가 경제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라는 한자인데 여기도 조개패 돈을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관련된 그런 돈하고 관련된 것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럼 꼭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냐? 그건 빚이다. 네가 빌렸던 돈을 다 그대로 갚는 것을 빚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채무, 외채 이럴 때 씁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이 신임이 가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그만 만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돈 관계가 깔끔한 사람은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되지만, 돈 관계가 좀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못하면 오래 만나기가 힘들죠. 뭐니 뭐니 해도 사회생활 잘하려면 이런 돈 관계 같은데요. 사람인에다가 뒤에 책임책, 정말 깔끔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는? 빚에 대해서는 최대한 빚 없는 삶이 되면 제일 좋지요. 근데 그러기가 힘드니까 요즘 세상은. 꾀책이라고 하면 개책이에요. 아주 비법책인데요. 대나무 죽간에다가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그런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탁탁탁 써놓은 그런 개책의 책입니다. 그래서 개책, 묘책 쓰는데 왜 맛집들 보면 비밀 레시피 있죠. 몇 대 몇의 비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무도 전수해주지 않는 그런 비밀책? 이렇게 좀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아요. 개책, 비책, 묘책, 꾀책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비책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저만의 공부법 비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경의서당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다 공개 방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책이 다 나오고 있어요. 했습니다. 손수에다가 돌석을 써서 내가 손에 필요 없는 돌들을 버려가면서 개척하고 간척하고 넓혀가고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손 더하기 돌석이니까 많은 것들을 흐트러서 다 가져가다는 뜻으로 손, 돌, 넓혀가다, 개척, 간척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첩첩자는 이 위에 있는 한자가 매울신인데 매울신은 죄인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옛날 그 죄인한테 나쁜 죄인이라고 표시를 하는 문신을 새기는 모습의 한자인데요. 죄인 취급을 받는 여자입니다. 보통 첩이라고 하면 두 번째 부인을 뜻하잖아요. 두 번째 부인에서 난 자녀들은 과거 시험도 못 봤어요. 조선시대에는. 근데 정조시대가 돼서 약간 그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정조가 열어줬긴 했지만 지금 현대에도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의 자녀들은 좀 위축되어 있고 좀 비밀스럽게도 하기도 하고 좀 생각해보면 두 번째 부인을 얻는다는 건 첫째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고 몰래 하다가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또 첫 번째 부인이 동의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일부 다처제 이어도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첩이라는 여자들의 마음과 그렇게 좀 취급하는 표현을 한자로 만들었지 않았나 싶고 첩실이나 애첩이나 이런 말 할 때 쓰죠.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들찌개는 정직하다는 뜻이 있어서 정직한 사람의 인생, 정직한 사람의 그 사람 보면 좀 좋아 보이고 값어치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값어치가 있다,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해서 가치 있다, 수치 있다인데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고들찌개 들어가면 식 발음을 하거든요. 식이나 식 발음 제일 많이 합니다. 식 발음. 근데 여기서 식이 아니라 완전 발음 바뀌어서 치 발음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로 외우세요. 가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쉽습니다. 물수에다가 포 발음을 써서 큰 물이 있는 포구예요. 배들 나룻배가 왔다 갔다 하는 포구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약간 크면 항구항을 쓰겠죠. 그래서 물가포, 잘 보십시다. 해칠해자 위에 쓰고요. 여기 눈목자가 누워 있는 거고 마음심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잘 눈으로 감독한 후에 징계한다는 뜻을 보겠죠.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래서 헌법, 개헌,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 헌법의 헌자입니다. 해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징계하는 겁니다.
저물운자를 보시는데 성씨씨는 나무 뿌리 모양이라고 제가 마글자에서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 밑으로 태양이 들어갔어요. 나무 뿌리 밑으로 태양이 들어갔다면 태양이 진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문 어두운 시절이어서 황혼이라고 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은 이제 황혼이고, 그때 하는 이혼을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혼정신성이라고 하면 저물 때 돼서 이부자리 펴드리고 새벽 되면 안부 살피는 효자의 자세를 우리가 혼정신성이라고 해요. 그럴 때도 혼자고, 많이 쓰는 단어에서 앞에 계집여자를 쓰게 되면 우리가 결혼할 혼자로 보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많이 봤죠. 여기선 결혼의 혼자는 여자가, 한번 써볼까요? 여자 다 아시죠? 그냥 여자는 다, 그리고 없으면 저물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자는 여기에 있는 확자가 발음을 줬고, 돌색이 굿자를 줘서 전형적인 형성자인데, 이 높이 날 확자를 그렇게 많이 해석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돌자가 굿을 확자고 뒤에가 발음이라고 해서 새가 높이 날아서 가는 건 확실한 사실이다. 새가 날 거라는 건 확실한 일이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고, 돌이 단단하다 해서 확실, 확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확언, 돌처럼 단단해서 변하지 않을 것들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 3과의 사회, 정치, 경제 용어 60자를 오늘 마지막 시간 3부에서 배우셨는데, 권면할 장은 어떻게 배웠죠? 그쵸. 장수한테 크게 대라고 권면하는 거였고, 베풀장은 화를 당기는 거였고, 거스를 자는 손으로 근본적인 걸 막는다였고, 도둑적은 재물을 훔쳐가는 오랑캐였죠. 조정장은 내 짊어진 책임을 해결해가고 천천히 이뤄가는 조정이었고요. 옳다고 하는 걸 끌어왔고, 세금을 또 냈는데 벼로 냈고, 앉아있는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자리좌라고 했고, 사람이 걸어가는데 남다른 사람 중거리라고 했고, 여자에다가 이를지 내가 어디를 갈 때 데려가는 조카라고 했고, 재물을 먼저 내서 내가 찬성을 하다 도와주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1번이 바로 사람은 빚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을 대나무 죽간에다가 꾀를 착 적어놨다. 돌을 없애가면서 넓혔다. 이렇게 배우셨죠? 죄인 취급받는 첩이었고, 정직한 인생을 사는 사람 값어치 있다 해서 값지였고, 물이 많으면 물가 포고, 해치는 사람 잘 감독해서 법으로 처벌하고, 그 다음 태양이 나무 뿌리 밑으로 들어가면 해가 저문 거고, 돌이 단단하다 해서 굿을 확 이렇게 해서 60자 배우셨습니다. 급수시험 공부도 이렇게 좀 열심히 반복해서 하시면 꼭 따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사과 한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